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조건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 좀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지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 방법은 사원명의 김시성, 여기 이제 자료 가져올게. 김시성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사원명, 필드명, 복사. 아래에 시장, 자동 필드 시장 문자 아까 기 이렇게죠. 그럼 시장에서 시장 문자 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김 별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표시가 모든 데이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그럼 결과는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결과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작성하는 방법 알고 계시니까. 자, 조건 범위 지우고 제 화면 보세요. 다른 복사 위치도 안 맞으니까 일단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샵샵샵 표시는 열너비가 좁아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뭐 더블 클릭이나 이런 방식 통해서 열너비 조정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수로 끝나는 그러면 이제 사원명 별표시 수 요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안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요건 이제 결과까지 한번 봅시다. 자, 사원명이 U를 포함한다. 그러면 앞에 가운데 끝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랬죠. 그러면 사원명,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별표시 U, 별표시 요게 U 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필수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특정 필드명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복사 붙여넣기. 이거는 결과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거. 자, 목록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상 없을 거고. 자, 조건 범위는 안 맞을 겁니다. 지우세요. 지우고. 사원명, 별표시, U, 별표시.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도 안 맞을 겁니다. 지우세요. 빈 셀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지만 특정 필드명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필드명 드래그.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U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앞에 끝에 있는 건 없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포함.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글자 한자만 찾느냐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특정 단어를 찾는다, 특정 문구를 찾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길이가 짧다 보니 제가 한자씩만 이렇게 찾았는데 실제는 특정 단어를 찾는다, 특정 단어를 시작한다, 특정 단어를 끝난다, 특정 단어를 포함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58페이지 펼치시고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본 작업 5 텍스트, 기본 작업 5 텍스트,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자, 교재 58페이지. 자, 출제 유형 1 아래에 있는 B4에서 B19, 자, B4에서 B19까지 쭉 데이터 셀 선택해서 데이터 확인하면 보실래요? 쭉.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타내시오. 자, 일단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자료부터 확인합시다. 셀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 자료는 한 개의 셀이 다 입력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여기 수식 입력표를 보시면 한 개의 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오른쪽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면 화면을 이렇게 침범합니다.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감춰집니다. 근데 이 자료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엑셀 기능을 쓰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데이터베이스 설명드렸어.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가져온다면 이 소설이란 데이터가 한 개의 셀에, 아몬드가 한 개의 셀에, 믿음사가 한 개의 셀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엑셀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 표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엑셀상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지금 돼. 근데 지금 현 시점에는 사실은 인터넷상이든 일반 아래한계나 MS 같은 그런 문서상에 있는 내용을 카피를 내왔을 때 다 각각의 셀에 다 분해해서 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도 간혹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걸 그러면 엑셀에 각각의 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규칙성이 보이세요, 여기도? 아, 콤마를 기준으로 다 셀에다가 분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시죠? 그 개념의 기능이 뭐냐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방금 그 생각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자료를 쪼개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쪼개야 될 자료가 B4부터 B19까지죠. 선택. 문제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필기시험도 준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용에 조금 제대로 진행이 조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용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뭐 어차피 여유롭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시간이 좀 짧다 보니, 뭐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유가 좀 있는 시간대라면 여러분들 다 클릭하고 하는 거 다 보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참석 안 하면 그냥 버리고 갑니다, 저는. 그 클릭한 지 그래서 최후에 한 10명 중에 9명까지는 데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좀 잘 따라오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설수 해드리고 싶지만. 자, 텍스트 나누기. 여기 기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걸 방금 이제 쪼개야 된다 했잖아요. 이 쪼개는 과정은 텍스트 마법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마법사라는 건 어떤 값을 쉽게 설정해 줄 때는 화면을 통해서 좀 쉽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마법사라고 그러고요. 여러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분기호가 분리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 지금 방금 선택했던 자료가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본 자료고요. 그럼 구분기호가 우리 구분할 수 있는 이걸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어요. 콤마라고 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문제 첫 번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으면 보이세요? 교재 문제에 읽었습니까? 그럼 이거 유무입니다, 유무. 첫 번째 너비가 일정하면 안 할 겁니다. 자, 다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비 일정하면. 자, 탭 구분기호 탭 해제하시고 쉼표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 구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기호가 들어가면 또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쓸 때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시험은 딱 지시하는 것만 쉼표만 체크하시고 다음. 자, 가져올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침하시면 여기 있는 열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삼각형에 보면 번역열은 제외할 거 보이세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검정 색깔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열 선택입니다. 열 선택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역이라는 제목을 가진 열 선택하시고 위에 상단에 보면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기. 결과 화면에 저 자료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봅니다. 대상 보이세요? 대상. 이 자료를 표시하려고 하는 첫 번째 셀이 어디라고요? B4셀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근데 내용이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양 같은 값이면 한꺼번에 딱 맞춰주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기능도 나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내버려 두시고, 자, 더블 클릭해서 쓰시면 되고. 자, 텍스트 2로 가겠습니다.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텍스트 2. 교재 61페이지. 한 개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되시죠?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A3부터 A1000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죠.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은 의미 설명은 앞에서 했습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클릭. 이 자료를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구분기호로 분리되죠. 이제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 문제의 첫 번째 삼각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데이터는 세미콜론 구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유무입니다. 기호의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기호입니까? 구분기호. 쉼표 체크 해제하시고 세미콜론. 그럼 열 구분이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에 자 다음 단계 연고지열. 자, 연고지열 선택하시면 검정 색깔 가져오지 않겠다. 위에 옵션 중에 열 가져오지 않으면 건너뛰임 체크. 그리고 그럼 여기 위에 상단에 연고지 제목이 상단에 보시면 열 건너뛰임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져오지 않겠다,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열 너비 조정하시고. 저장 사이사이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장 버튼 누르는 습관 좀 들여놓으세요. 제가 때가 되면 왜 그런지 설명드릴 테니까. 자, 텍스트 3 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 62페이지. 자, 문제 읽어보시고 마무리들 하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클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보니 다 하셨나 보고. 자, 제 하는 거, 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문제 A2에서 A14 범위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넣어요. 처리하시오. 텍스트 나누기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단계가 구분 기호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자, 제 화면 보세요. 자, 너비가 일정함이란 거 뭘 의미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자, 그 너비가 일정함 선택하시고 다음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건 뭐냐면 요 자료를 자를 대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선을 딱 끊는 그 자리가 무조건 분해가 됩니다. 자, 그 선을 어떻게 끊냐고요? 그 선을 구분선이라고 그러고,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그냥 화면 보세요. 그냥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에 따라서 조절해서 써야 돼요. 무조건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막, 요 내용은, 뭐, 요런 내용 삭제하려면 마우스 더블 클릭 하면 사라지고요. 옮기려면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근데 이건 별로 지금은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자, 백. 그래서 문제에 보면 구분기호 공백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된 유무. 다음 단계에서 정확한 기호를 선택한다. 구분기호가 물론 공백만 체크. 나머지 이제 열 구분이 일어나 있다. 그 다음, 할부 기간을 가져오지 않겠다. 나머지는 기본값. 맞춤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저장 누르셨나요? 컨트롤 S. 이제 함수 끝나니까 별거 없잖아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잘 안 되시면 저 부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기타 작업 6, 외부 데이터. 혹시 이렇게 노란색 띠 모양의 내용이 나타나시면 컨텐츠 사용이라는 단추 눌러주시고, 이런 창이 나타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컨텐츠 사용 누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1. 교재는 63페이지.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시트에 A3에서 H806에 붙여넣으시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시험점.txt. txt 파일이 무슨 파일이죠? 메모장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이 메모장 저장할 때 txt로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 이렇게 이제 이런 파일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엑셀이 가져와 쓸 수 있는 외부 파일들의 종류가 있는데, 자,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에 가시면 액세스 파일, 웹 파일, 텍스트 파일, 기타 원본의 기타 등등의 파일. 여기에 우리 알만한 파일 형식이 파일이 있어요. 이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 파일 가져오는 게 시험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 파일 안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방금 하셨던 텍스트 나누기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요, 자료가. 그럼 그걸 가져와서 엑셀을 쓰려면 바로 다이렉트 못 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각각의 셀에 데이터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분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런 파일이 왜 그럼 텍스트 메모장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 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 가시면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쓰게 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기술력이 다 좋아져서 엑셀로 다 다이렉트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파일을 받아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본을 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엑셀로 저장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가장 단순한 문제없이 저장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엑셀로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엑셀에 셀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연다고 했잖아요. 자, 제 화면 봅니다. 파일을 연다라는 개념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이거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열 때 우리가 보이는 자료가 다 뭐죠? 이게 엑셀 파일들이거든요. XLSX 기본 파일 아이콘이고. 그런데 실제 여기 파일 형식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여기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파일을 내가 열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열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열 거냐면 이렇게 열 겁니다.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요 방법으로 우리는 처리할 겁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런 폴더가 바로 나타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격 시험 자료라는 텍스트 파일. 우리 이 파일 열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져오기. 하시면 반가운 화면이 뜨죠. 앞에서 했던 기능. 자, 구분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삼각형의 외부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어. 자, 앞에 봅니다. 방금 열려고 하는 우리 파일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구분 기호가 있다. 그 다음, 심표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다. 다음,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마치, 하면 이제, 이거 원래 있던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데이터의 위치는 A3. 일단 기존 로켓시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 엑셀 파일 안에 있는 기존 로켓시트. 그 중에 외부 데이터 1, A3. 됐어요? 네?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스톱. 그러면 문제 A3부터 H8 영역에 붙여넣으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 이 자료를 가져오면, 방금 보셨던 그 자료가 가져오면 A37부터 시작해서 H8 영역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붙여넣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자료의 원본은 어디 있죠? 텍스트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엑셀에 옮겨 놓은 거잖아요. 뭡니까? 원본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제에. 그래서 A3만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의 원칙대로 따라가면 A3에서 H8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A3 하면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자, 앞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실 때 데이터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열너비가 조정이 안 됐잖아요. 되게 불편했죠. 네? 자, 그런 작업. 그래서 세 번째 삼각형입니다.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은, 자, 이렇게 속성, 이 기능의 속성, 이 기능의 정보 갑니다. 그 중에 열너비 조정이라는 게 옵션인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뭡니까? 열너비가 자동으로 맞춰진다. 열너비 자동 맞춤 기억나시죠? 더블 클릭이나 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요? 열너비 조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 저 열너비 그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8.38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사이즈 그대로 쓰고 글자는 저 안에 다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체크 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력이 조정하지 않은 체크 해제 하기. 그리고 이 내용을 A37로부터 나타내면 H8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열너비가 조정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지금. 네? 오케이. 저장. 자, 외부 데이터 이 시트로 갑니다. 교재 65페이지. 첫 시간인가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군요. 시트 삽입. 시트 삽입. 홈. 삽입. 시트 삽입. 깨끗하시.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바꾸는 거. 여기. 서식의 시트 이름 바꾸기. 그리고 엔터. 자,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아래쪽 영역 이 구조를 우리는 시트 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목록 단추에서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탭의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겠다. 그럼 시트 삭제. 죄송합니다.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 자, 외부 데이터 이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판매 실적 결과 선택하세요. 판매 실적 결과. 지울 겁니다. 자, 앞에서는 시트 삽입할 때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지울 때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다 지웠습니다. 시트를 삭제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동하겠다. 현재 선택한 시트를 이동하겠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앞에다가 같은 파일 안에서 외부 데이터 앞에다가 그냥 확인하시면 이동입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내용의 시트 이동 복사. 그래서 끝으로 이동. 그 다음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면 선택되어져 있는 판매 실적 결과와 똑같은 내용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됐습니까? 자동으로 번호가 붙는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삭제, 시트 삭제. 자, 외부 데이터 2. 자, 외부 데이터 이 시트 선택하시고 교재의 65페이지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자,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 실적 txt.임. 자,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죄송합니다. 텍스트 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런 폴더 안에 가져와야 될 파일의 이름은 판매 실적 가져오기 자, 두 번째 삼각형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어. 자, 구분 기호가 있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라고요? 텍스트 파일 내용이 여기 나타난다. 다음 구분 기호 공백만 체크하시고 열 구분이 일어나 있다. 다음 열 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시오. 여기 특별한 이야기가 없네요. 마침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 어디로부터? 맞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꼭 뭐가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라는 이야기 보이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깨끗한 시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 워크시트. 그 다음 열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한다. 자, 아까 속성창이 들어가셔서 속성 단축 클릭, 속성창이 들어가시면 이 열너비 조정이라는 게 기본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나가죠. 확인. 그리고 확인하시면 시트 삽입은 항상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삽입이 되어진다. 이렇게. 시트 3. 그 다음 시트의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조정하시오.
자, 제 화면 봅니다. 시트 3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 판매 실적 엔터.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첫 번째 상 위에 다시 올라갑니다. 새 시트에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위치 삽입하죠. 여기 요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예? 판매 실적이라는 시트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상 외부 데이터 2 시트 다음이라는 건 외부 데이터 3 시트 앞에 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동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하기. 저장 컨트롤 S.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3 시트로 가시고 제 화면 봅니다. 저기 문제 읽어보시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여기 탭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탭. 자, 문서 작업할 때 탭의 기능이 뭐죠? 네? 일반적인 문서 작업할 때 탭의 기능. 가, 탭, 다, 탭, 라마, 바, 엔터. 가나, 탭, 가라마, 탭, 바, 엔터. 가나다, 탭, 라, 탭, 라바. 탭의 기능이 뭐죠?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게 탭의 기능입니다. 네? 탭. 그게 진행하시면 가정에 어떤 기호로 나오냐면 동그라미 형태의 기호로 나옵니다. 우리 지금 작업을 하시면.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직접 마무리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 요 기능을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가져야 될 파일은 흥경계산 투자자금. 그리고 자, 앞에 봅니다.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탭이 이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탭 기호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탭 기호입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된 그다음에 탭. 그다음에 탭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구분되어져 있고, 다음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상황 중에 1, 3, 4열만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1, 2, 3, 4열은 이야기고 이 두 번째 열은 가져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요거 안 빠뜨렸죠? 요거 열과 마치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기본값. 그리고 위치는 A1 선택 뒤져놓읍시다. A1 아니면 C9까지. 자, 제 화면 보실래요? C9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해볼게요. 저는 화면 결과 C9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 설정하셔도 되고 그냥 셀 하나만 선택하셔도 된다. 자,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그림 복사. 기본 작업 7. 교재 67페이지. 자, 그리고 저 따라옵니다. 파일 여셨으면 저 따라옵니다. DL부터 FL 선택합니다. DL부터 FL 선택합니다. 홈, 서식, 열너비 지금 10이죠? 네? 값이 12로 바꿀게요. 12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D, E, F, 열너비와 M, N, O, P에 있는 열너비 사이즈 틀리죠? 예? 그거만 확인하세요. 사이즈가 틀리다. 복사 붙여넣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존까지 시트와 다른 점은, 지금까지 보았던 시트와 다른 점은, 자, 보기 탭에 눈금선이라는 게 안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철시각에 설명드린 눈금선. 자, 복사 붙이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범위 설정. 복사. 그리고 셀 선택. 오른쪽에. 저하고 같은 위치에 붙여넣기. 를 컨트롤 쓰세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 엑셀은 붙여넣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컨트롤는 모두 붙여넣기에서 요것도 안 줍니다. 요거 안 줍니다.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 그러면 제가 복사 이야기해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엑셀이라는 내용과 엑셀 글자 색깔 빨강과는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라인에 테두리 없음 클릭. 그럼 이렇게. 자,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열너비 두지. 원본 열하고 지금 현재 열하고 지금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크기가. 원본 열 누비 유지. 그러면 원본 열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납니다. 크든 작든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행열 바꾸기. 자, 저 원본에 있는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꿉니다.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값만 붙여넣습니다. 서식 없죠.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에는 서식만 붙여넣겠다. 값 없이. 데이터 없이.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수식 개념입니다. 이렇게. 요 수식 개념입니다. 연결. 그리고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셀에 값이 없는 녀석을 이렇게 셀 주소를 이렇게 참조하잖아요. 그러면 0값이 나온다는 게 엑셀의 기본 규칙입니다. 기본값, 기본입니다. 0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상별 탭이라는 거 나중에 해야겠죠. 그 다음 붙여넣기 목록 단수 눌러서
옵션 목록단을 연결된 그림. 그럼 여기 셀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연결이라는 의미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연결 개념입니다. 네? 연결.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복사, 한국 복사, 셀 선택. 자, 붙여넣기. 이게 모두 붙여넣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점점점이 있다는 건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누릅니다. 요게 모두 붙여넣기 방금 눌렀다. 여기, 아까 방금 보셨던 내용도 여기. 테두리 없이 붙여넣겠다. 아니면, 점점점이 있다는 거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연립이 유지하겠다. 행렬 바꾸겠다. 값만 붙여넣겠다. 그다음에 수식만 붙여넣겠다. 그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그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다음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옵션만 좀 시험 준비용으로 이 세 가지 옵션만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시험에 나오는데 한 20년 동안 한 두서너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 내용만 답니다, 이게. 자, 그림 1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그림 복사하는 게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용하여 문제에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그림과 같이 양식을 만드시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작성일, 작성자라고 하는 4개의 셀 복사, 그리고 B2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단축키 쓰세요. 그리고 그림 기능입니다. 붙여넣기 옵션에 가셔서 제 화면 봅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이번에 밑에 있는 결제란 복사, 셀, 자, F2셀 선택,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한국부터 일본까지 선택합니다. 복사, B6셀인가요? 6셀 선택. 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 됐어요? 자, 저장. 그림 2시트로 옮겨갑니다. 교재 68페이지. 자, 그림 2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을 만드시오. 자, 검사일시 사업장 선택 복사. A15셀 선택.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림. 결제란 선택하시고 여기 이 범위 복사 D15셀 선택하시고 오른쪽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그 위에 작업자 현황 사고 발생표 선택 복사 A19셀 선택.
자, 제 화면 봅니다. 붙여넣기 목록 단축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어느 쪽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옵션을 이용하든 직접적으로 명령을 이용하든. 저장. 자, 그림 3시트로 옮겨갑니다. 그림 3시트로 옮겨갑니다. 70페이지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같이 봅시다. 그림 3시트에 H26부터 L1700을 복사한다고. 자, 범위 설정, 복사, 컨트롤 C, D4셀 선택하시고,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이겁니다. 연결된 그림이라는 표현이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이용하시든, 자, 옵션을 이용하시든 명령을 이용하시든 연결된 그림 붙여넣으시오. 이렇게.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저장. 그리고 이 원본은 지우면 이것도 내용이 안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우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저장. 예, 오늘은